안녕하세요. 리얼티 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윤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네, 잭 골드스타인인데요. 네, 이 사람은 캐나다 출생이고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이제 작가로 주로 활동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죠. 네, 좀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데이비 책에서. 살레가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그 예술가로 사는 게 이렇게 워낙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퍼포먼스나 개념 미술, 사진, 영상 회화 작업을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57세의 나이로 2003년에 이제 자살을 했는데 포스트 스튜디오 아트 그거 존 발데사리의 그 수업을 이제 데이비 살레랑 같이 저번에 들었던. 나왔던 그 개념 미술의 네. 인큐베이터 카라츠. 네, 거기서 이제 같이 듣고 그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데이비 살레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강사 같은 자리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좀 거리가 먼 학교에 같이 이제 가고 그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에 그 개념 미술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개념 미술을 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성공을 거두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뭐 학생들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 개념 미술을 이 사람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개념 미술로 또 유명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책에서 나오던데, 그러면서 언급한 게 전위예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전위예술이 예전부터 다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이 번역해 주신 거에도 그런 예를 이렇게 들어 놓으셨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방가르드죠, 이제 전위예술. 이게 프랑스 어원인데요. 그러니까 앞선 그리고 진보적인 이런 거를 이제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을 통해서 예술의 권위를 타파하자 하는 그런 이제 미적 개혁을 뜻하는데, 듀샹의 이제 샘이라는 소변기 작품이 대표적인 그런 다다이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사회 운동을 벌이는 상황주의 예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등등을 거치면서 이제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순수 예술에서 이제 사진,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듀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작품과 일상적 사물의 경계를 무너뜨리자 하고 이렇게 그런 샘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든 건데, 변기. 이게 오히려 지금은 듀샹이라는 예술가의 아우라를 더 이렇게 빛나게 하는 그런 이제 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된 거죠. 근데 아방가르드는 사실은 새롭고 실험적인 이제 예술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비단 뭐 그 시대마다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급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드가의 이제 무용수 조각인데요. 14살의 어린 무용수 조각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건데, 당시 비평가들에게 매우 혹평을 받았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당시 회화 조각에서 이제 되게 강조되던 그런 이상미 같은 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미성숙한 소녀의 모습이 이제 다소 못생기게 묘사가 된 거가 이제 이유였는데, 그 당시에 무용수는 창녀보다도 이렇게 약간 나은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해요. 지금은 무용수가 엄청난 예술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때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가의 이런 조각 작품들이, 드가는 사실은 뭐 회화, 이제 무용수 회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제 드가의 무용수 조각이 단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뭐 스터디나 스케치 정도의 조각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주로 했던 그런 이제 조각 작품이라고 이렇게 전위예술로. 전위예술로 이제 전위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잭 골드스타인 이 작가의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MGM. 네네네. 우리 그 주말의 명화 뭐 이런 거 보면은 앞에 이렇게 사자 막 이렇게 하는 로고 있잖아요. 이제 그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2분짜리 비디오로 만든 건데, 2분 동안 이 사자가 계속 이렇게 똑같이. 저도 봤거든요. 똑같은 계속 모습으로, 이것만 하고 있던데. 이러면서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 울부짖는 그거가 2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이 밝고 이제 되게 이렇게 감각적인 느낌이 드는데, 막 한 2분 동안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되게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자가 신경질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울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가 막
재탕 삼탕되고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랄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이제 우유 작품이 있는데요. 네. 데이빗 살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작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이 사람 막 되게 어시스트를 써서 이렇게 막 큰 회화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미학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 되게 소박한 형식에 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데이빗 살레는 좋았나 보더라고요. 영상을 되게 인정을 많이 하는. 네,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았던 거를 하나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검은색 테이블에 이제 흰 우유잔을 넣고 이렇게 팍 손으로 치는 거죠, 주먹으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빗 살레는 그 가벼운 폭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긴장감과 가벼운 폭력성 그리고 무모한 그런 느낌의 이제 비디오인데 근데 그 비디오에서 이제 주먹이 이렇게 계속 검은 테이블을 치면 우유잔에서 우유가 흘러 넘치는 거죠. 우유방울이 흘러 넘쳐서 검은 테이블 위에 하얀색 회화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유가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되면 이 우유가 이제 엎어지면서 이렇게 영상이 끝나요. 네. 이런 느낌의 작업인데 안 그래도 그런 작업을 하는 거나 개념 미술을 할 때 돈이 많이 들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관객을 모으기 위해 이제 회화로 전향을 하면서 80년대 이제 막 실패한 케이스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화가 뭐 어떻길래 싶어서 봤는데 뭐 나름 괜찮기는 하던데 나름 괜찮기는 한데 데이빗 살레가 그 내적 생동감이 결여돼 있다고 표현을 하고 죽어있는 죽은 듯한 이미지.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죽은 듯한 이미지 약간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거리감이랄까? 그런 것들에 더 세련된 감성으로 재평가되면서 그게 더 열광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또. 근데 어시스트가 필요한 순간이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설치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가는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는 편이고 그 가시화 시킬 때는 막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작업들이 많잖아요. 조각이든 뭐 설치든. 근데 회화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회화는 그냥 뭐랄까 자기 자신의 독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작업실에서 에곤실레 같은 사람도 정장 입고 그냥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혼자 그냥 그렇게 그걸 즐기는 거죠. 뭐랄까 명상적인 그런 측면도 많고요. 드로잉이라든지 페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조금 무리하게 어시스트를 써가면서 이렇게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화를 작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포토리얼리즘 계열의 이제 작업인데 일단은 이제 보면은 그게 다 아크릴로 했는 회화 작업인데 사진같이 보이거든요. 사진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제 회화 작업들이 많고 뭔가 매끈한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 매끈한 느낌 때문에 데이빗 살레는 내적 생동감이 결여돼 있다고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돌아와서 어머니 집에 같이 살다가 목매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살하면서 이렇게 데이빗 살레한테 전화했었죠. 전화해서 아 너는 가식적인 친구는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빗 살레는 이게 자기들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술가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의 소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라고 하지 않고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술가라는 직업은 사실은 정말 운명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책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개념 미술을 한 작가이기 때문에 뭐 자살을 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냥 예술가의 맞아. 예술가의 고단한 삶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관객을 더 늘리고 싶었다는 얘기도 지금 여기 있고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랄까? 그런 것들은 역시 제 개인적인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어떤 믿음이 아닐까? 그냥 그런 어떤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소명, 확신 그리고 내가 이거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가 사실은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뭐 또 직업을 바꾸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예술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차피 할 거 그냥 강하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굴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열심히. 네. 이번에는 잭 골드스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정말 너무 이렇게 멋있는 작업들을 많이 한 작가인 것 같아요. 네. 개념 미술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어렵죠. 네,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도 어렵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잭 골드스타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봤고, 네, 다음에는 또 더 멋있는 작가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봐요. 네, 그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